위창자 생리 강의의 개론으로서 두 번째 주제인 위창자 혈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위창자 혈류 분포를 우리는 내장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장순환은 심막 출량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평균적입니다. 이 내장순환을 통해서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간, 이자, 스플린 등을 공급을 하죠. 여기에 참여하는 동맥은 복강동맥이랑 장간막동맥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동맥궁을 이루면서 이런 장기들을 혈액을 공급을 합니다. 자, 위창자 순환 혈류는 최대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소화 흡수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국소 인자에 의해서 혈액량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식사 후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지나면 정상 수준으로 다시 레스팅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밥 먹은 뒤에 졸린 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머리로 갈 혈액이 위창자로 가서 머리 쪽에는 뇌 쪽에는 혈액이 공급이 부족해서 졸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내장순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25% 정도의 심박출량이 공급이 돼서 이 혈액들은 모두 다 간 문맥으로 모여서 간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전체 순환에 체순환에 합류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 국소적인 요인으로 혈액이 크게 증가한다고, 혈류순환이 크게 증가한다고 얘기했죠. 이런 내장순환의 증가시키는 화학적 요인으로 첫 번째는 콜레시토키닌, 가스트린, 세크레틴, VIP 같은 장 내분비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혈관 확장 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분비샘에서 효소와 함께 분비되는 키닌 계열의 브라디키닌과 칼리딘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분비된 후에 주변의 혈관을 아주 강력하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소 소모가 많은 조직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이 세포에서 아데노신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 조직 세포에서 분비된 아데노신이 주변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자, 위에 내분비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인자도 있고 브라디키닌, 칼리딘 또는 아데노신과 같은 주변 분비를 통해서 혈관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순환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내장순환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여 장의 운동과 세매 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국소적인 혈류를 증가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위에서 얘기한 브라디키닌, 칼리딘, 아데노신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겠죠. 반면에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내장혈관에 작용해서 세동맥을 강력하게 수축을 시켜서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류가 감소하면은 다시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주변 조직에서 그 조직 세포에서 아데노신이 분비되면서 다시 혈류가 회복이 되겠죠. 이런 양상을 자동 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동 조절을 통해서 순환이 지속적으로 차단돼 가지고 허혈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심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 또는 순환성 쇼크 상태에서 에피네프린 농도가 확 하고 올라가는 그런
교감신경 톤이 증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자가수혈의 효과도 있습니다. 체순환으로 200에서 400cc 정도의 혈액을 체순환으로 보내주면서 혈액량을 보충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두 번째 내장순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류순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치 신장의 세뇨관 혈관 같은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역류순환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육모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육모의 모양을 따라서 동맥혈이 들어갔다가 내려오면서 혈액이 역류순환의 모양을 띠게 되고 있죠. 이런 역류순환에서의 한 가지 특징은 이 베이스 부분에서 세동맥과 세정맥이 위치가 가깝다 보니 산소가 동맥혈에 있는 산소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에서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산소가 정맥혈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육모에 공급되는 산소의 80%는 육모 조직에 소비되지 않고 바로 정맥혈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기능적 우회로, 션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능적 우회로는 정상적인 상태에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순환성 쇼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이 육모의 윗부분은 허혈의 타격을 받게 돼서 이 상피세포들이 죽어서 탈락되는 육모가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야기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화장애와 흡수장애 같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장순환에서 세 번째 특징은 간문맥입니다. 문맥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존재하죠. 이 모세혈관이 연속돼서 두 단계로 존재할 때 그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을 문맥이라고 합니다. 인체에는 세 개의 문맥이 존재하죠. 그 중에 하나가 간에 있는 간문맥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으로 확인을 한다면은 내장 동맥을 통해서 위창자로 들어간 동맥혈은 일단 위창자 조직 모세혈관에서 첫 번째 모세혈관을 지납니다. 이 모세혈관을 지난 혈류는 모두 모여가지고 간문맥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간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간의 모세혈관을 또 지나게 되죠. 이와 같이 위창자의 모세혈관 또 간의 모세혈관 하나의 혈액이 모세혈관을 두 번을 지나게 되고 이 모세혈관과 모세혈관을 연결하는 이 부분을 간문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창자에서 흡수된 굉장히 높은 고농도의 영양분 또 그 안엔 독소도 있고 노폐물도 있겠죠. 이런 물질들이 고농도로 간 문맥을 통해 가지고 간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간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간에서 영양분을 해소하고 독소를 해독하지 않고 혈액으로 들어간다면은 몸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이런 해독작용, 영양분 흡수 작용을 하는 모세혈관을 곧바로 연달아서 연결하면서 체순환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어느 정도 버퍼링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글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의 순환 혈류는 대부분 간 문맥을 통해서 순환되기 때문에 관류압이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간 문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간 문맥과 간 동맥이 합쳐져 가지고 압력을 10에서 20mm 머큐리 정도의 관류압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간 조직을 통과합니다.
자, 위창자로 흡수된 음식물에서 지질을 제외한 모든 영양분이 있죠. 여기에 또 무기물, 약물, 독소, 박테리아 등등 굉장히 높은 농도로 간 문맥을 관류를 합니다. 간에서는 이들 간 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류 안에 있는 영양분과 불순물, 미생물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장 내분비 호르몬도 인체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통과하는 혈관이 간 문맥이고, 이 호르몬도 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위창자 생리학에 대한 개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구강부터 시작해서 구강,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리고 간에 대해서 강론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